돌아가신 분의 채무, 빚도 상속되는 건 알고 계시죠? 한정 승인은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사용하는 상속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한정 승인을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거니까 5억 원만 갚으면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MPATV 강다영입니다. 매경부동산 사업단 법률자문위원 현창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정 승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보통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상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정 승인은 어떤 개념인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는 단순 승인이라고 하고, 재산이든 빚든 아무것도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상속 포기라고 합니다. 그 상속 시 돌아가신 분의 채무, 빚도 상속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상속이 일어나면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한정 승인은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사용하는 상속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민법 조항을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2억 원, 그리고 채무가 3억 원 이렇다고 할 때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다면 채무로 2억 원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채무는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1억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한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은데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하는 그런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서는 한정 승인의 장점이 뭔지를 묻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한정 승인을 하면 채무를 갚고 남는 상속 재산이 있으면 한정 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 포기보다 유리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그 재산과 채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승인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4억 원, 채무가 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면 상속인은 얼마의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재산이 4억 원이고 채무가 7억 원이면 7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7억 원을 갚아야 하니까 받은 재산 4억 원 이외에 3억 원을 상속인이 갚아야 하니까 상속인 입장에선 손해겠죠. 이 경우 한정 승인을 했다고 치면 상속인은 얼마의 채무를 변제하면 될까요? 물려받은 재산이 4억이니까 4억을 갚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한정 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니까 4억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물려받는 채무는 없겠죠. 그럼 만약에 재산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확인 결과 재산이 6억 원, 채무가 5억 원이라고 하면 상속인은 얼마의 손해를 보게 될까요? 상속 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다 포기하는 거니까 아예 물려받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손해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1억의 손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을 했다라면 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었으니까 사실상 1억 원의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아까와 같은 경우에 한정 승인을 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거니까 5억 원만 갚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1억 원을 상속받게 되겠죠. 변제를 하고 나서도. 결국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물려받는 재산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추후에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네, 다른 장점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A에게 배우자와 자녀들 3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과 같이 왜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 배우자도 자녀들과 같이 상속 포기를 했다라면은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게 확실하더라도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한정 승인의 단점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 만약 있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는 재산 목록의 작성 등의 부담이 한정 승인에는 있습니다. 네, 그럼 한정 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서류는 상속 목록 재산인데요. 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 심판 청구 시에는 어떤 서류가 또 필요한가요? 돌아가신 분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세기본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인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세기본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채무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사망자의 재산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된 이후에 상속인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지방세 정보, 자동차 정보, 토지 정보, 국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재산조회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확인해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6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 승인 심판 청구 시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나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또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알기 힘든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예, 빚이 없는 줄 알고 한정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빚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법을 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을 입증하기가 쉽지도 않고 특별 한정 승인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한정 승인 기간을 준수하는 게 좀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보통은 망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채무 독촉장을 받았다거나 채무를 갚으라는 법원 소장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빚이 있다는 걸 모르고 상속받은 재산을 사용했는데 그 이후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한정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한정 승인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한정 승인 결정문을 받으면 절차가 다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결정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상속 채권자에 대해서 한정 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채권자를 아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각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도 됩니다. 공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를 정리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을 위해서는 공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공고하면 다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상속 재산 분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재산 분배는 채권액 비율,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하는 방법에는 상속인이 직접 분배하는 의미배당과 법원의 파산관자인에게 이름하는 상속재산 파산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직접 분배하는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알아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분배하다 보니 상속재산 파산보다는 빠르게 분배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분배가 또 쉽지도 않고 채권자가 의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환가해야 해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럼 상속 파산... 상속재산 파산요? 네. 그거는 그 분배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시행하는 제도인데 법원의 파산관제인이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의 계산,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매 등을 모두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배당할 금액을 두고 협의가 쉽지 않거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환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한정 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으면 되는 거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장을 상속인들이 받게 될 텐데 이 경우 한정 승인 심판 결정을 받았다는 이런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장을 받고도 이런 한정 승인 심판 결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변제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조심하시고 이러한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한정 승인 심판 결정문을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네, 한정 승인이라는 게 좀 생소하고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전반적인 절차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한정 승인 신청서와 필요 서류, 재산 목록 등을 법원에 일단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시고요.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한정 승인 심판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결정문 수령 이후에는 신문 공고를 하시고 채권자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재산을 분배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한정 승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